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테마주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일부 종목들은 테마주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단위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 대표님, 사실 멀미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지금 테마주 열풍. 저도 좀 멀미가 많이 납니다. 오늘 좀 귀 밑에라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초 챗 GPT의 등장과 함께 AI 광풍이 불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테마 시장을 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로봇 테마가 동반 상승하면서 1분기 테마 시장에 양대 축을 형성을 했고요. 2차 전지는 사실 지난해부터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테마성 시세가 이미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는 단순한 테마가 아닌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이제 섹터로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인데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함께 에코프로의 성장이 한몫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었고요. 실적도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었고 하지만 그 2차 전지의 고점 형성 이후에 대장 섹터에 공백이 생긴 지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테마가 난립하는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등락을 보이면서 올해 테마주 시장의 광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올해 시장을 전망하면서 테마주 추전국 시대가 될 2023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고금 시대로의 전환 그리고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의 축소 또 이로 인해서 신규 투자는 줄고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처를 잃은 이런 수급들이 재료성 테마주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AI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등에 관련된 재료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결과물이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아무리 테마주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 최근 뭐 한 몇 년 전 사이를 보게 되면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움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러한 현상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허 대표님, 이러한 시장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의외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쪽에 이제 집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이 결정되는 건데 우선 이제 작년 초부터 이제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탄력성이라든가 변동성이 큰 좀 테마성 종목군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에코프로 등 이제 시총 상위 2차 전지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포모 현상에 따른 이제 묻지마 투자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든가 악대차 효과로 좀 빗대서도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어느 재화에 대한 수요가 등장할 때 또 편승 효과로 다른 수요라든가 매수세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따라서 사는 이런 매수세까지 이제 같이 좀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매매 컨셉이라든가 정립 없이 따라서 사는 그런 매수세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요즘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밴드웨건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오늘 나왔던 현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예, 요즘 급등락이 상당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뜨거웠다가 점심 이후에는 확 죽었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들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테마주의 희노애락을 정말 아주 단편적으로 압축해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전개가 된 상황부터 살펴보게 되면 지난달 22일 논문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LK99 관련된 논문이 올라왔고요. 대장주 서남에 초전도체 관련주 뉴스가 붙기 시작하면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초전도체라고 한다면은 영하시 180도 이하에서 생성되어야 하는데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상온 30도에서 생성 가능한 LK99라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었다고 밝히면서 이 테마가 강세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형성된 종목들을 보면 파워로직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등 기존에 원래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었던 종목들의 시세가 번지면서 테마로 묶여서 최근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달 3일까지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이 급등세를 이어가던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3일 오후에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가 LK99를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시간외에서부터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8월 4일 급락을 이어갔는데요. 다시 어제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는 딱히 어떤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면 글로벌 빅테크 탑4 기업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탑4 기업들이 LK99 연구팀을 가동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시세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 이론센터에서 LK99는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고 또 밝혔는데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서 오전에 급등, 오후에 급락,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테마주들의 급등락, 정말 멀미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2차 전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테마주들을 보다 보면요,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무겁게 흘러가게 되면 전체적인 테마주들의 흐름에 부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뭐 힘의 이동이라든가 또 섹터별 이제 흐름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선 7월 말 그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이제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있었습니다. 좀 고점에서의 좀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좀 개인 매물대의 어떤 그 반대 매매라든가 또 투매까지 나오면서 2차 전지 전체적인 섹터에서의 좀 급등락이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의 탄력성이 둔화된 상태에서 이제 시장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네, 그리고 또 초전도체와 같은 테마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이제 지지력 테스트, 또 이거와 반대로 인공지능, 로봇, 초전도체의 상승력 유지, 이번 주에 이런 두 섹터 간의 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은 아직도 이제 에코프로 중심으로 한 2차 전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보다 다른 섹터가 추가 상승 동력이라든가 모멘텀을 확대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가 빠질 때 움직이는 어떤 대안처 역할로 이제 움직이는 수준에서 아직은 국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코프로 추세 기준으로 이제 100만 원 라인에서의 이제 공방 테스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추세로 넘어가야 시장이 좀 정상적인 순환매로까지도 좀 귀결되겠습니다. 예, 순환매 최근에 조금 조짐은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마주들에서 조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하는데 요즘 테마주 분위기 보게 되면은 조금 뭐랄까 특징이 3년 전 정도 있었던 코로나 테마주 때처럼 뭔가 특징이 공통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 테마주 랠리는 실제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을 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실제로 많이 필요했고요. 또 방역을 강화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가 필요했고 백신이 필요했습니다. 강력했던 단발성 재료,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단발성 재료가 있을지언정 이것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었던 재료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 이슈,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이런 등락, 천국과 지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는 오히려 과거의 새로운 기술, 그리고 2005년에 줄기세포 관련주의 상승, 그리고 2017년에 신라젠 등 바이오주들의 랠리 때와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관련주들은 파급력이 큰 재료로 인해서 급등을 보였고 그 급등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의문을 끝내 해소해 준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런 관련 기술에 대한 파급력을 끝내 증명을 하지 못하고 모두 종말을 맞이했는데 재료의 파급력이 단기 급등을 만드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기술을 증명하지 못하면 종목들은 매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락하게 됩니다. 뉴스와 귀동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로선 쉽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대부분은 이러한 재료가 소멸된 이후에는 급락하는 구간에서 빠져나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선례 속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초기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한 테마주들, 그에 따른 경계 부분 김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테마주 주가가 워낙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다 보니까 그야말로 증후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용어 자체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보통 증시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라든가 이슈가 최초 등장할 때 우리는 테마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인 모습이 나오면 우리가 섹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밸류체인 확대까지 나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밸류체인 확대라든가 또 세부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지금 여러 그 테마주 종목들도 있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 선거 때 움직이는 이런 인물주보다 더한 테마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초전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 초전도체라는 개념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관련주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기준으로 좀 매매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좀 추세를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은 이제 좀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뿐만 아니고 아마 또 다른 어떠한 이슈들도 또 등장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테마주들이 준동할 때, 자,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조언을 주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LK99를 놓고 보게 되면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논문만 확인해 보면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초전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하 180도 이상의 초저온에서만 구도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상온에서 구현되도록 연구를 했고 개발했다면 이 파급력이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시세가 나왔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상용화 여부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먼저이며 이 진위 여부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 검증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고 증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주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기술에 대한 진위 여부가 언급되고 발표될 때마다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건데요. 관계자들의 인터뷰 또 관련 내용의 기사 이런 부분들이 표현하는 방향에 따라서 주가는 급등락을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주가적인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앞서 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개인적인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테마주 투자 올해는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요. 자,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친구 추가하시면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포모 증후군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아, 이거 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아쉬움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허 대표님? 네, 우선 국내 증시가 이제 작년 3월에서 6월의 정고점 수준,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600선 수준에서 좀 대외적인 좀 악재라기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된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쉬어가는 흐름인데, 따라서 지금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아닌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꺾이지 않는 마음은 좀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이 유효하는 섹터군들은 이제 강 섹터 안에서만 좀 국한될 수 있는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시장의 섹터별 흐름을 체크해 보면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이제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축으로는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새롭게 올라오는 이제 상승력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증시 영향이라든가 뭐 밸류체인 부담 이런 식으로 좀 급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전체적인 지수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이런 강섹터군들은 어차피 지수가 진정이 되고 또 지지 라인에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군입니다. 따라서 이런 섹터군들은 오히려 조정 시 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오히려 비중 축소가 아닌 확대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테마주들에 관한 간단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지금 현재 어쨌거나 그래도 포모 증후군의 테마주 광풍까지 바람 잘 날이 없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자, 허 대표님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를 찾는 눈을 키워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두 분의 중요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눈여겨보는 주도주, 실적주 있을까요? 자, 김 대표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테마주들의 시선을 빼앗긴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테마주들에만 시선을 빼앗겨 있는데 실적주들은 사실 지금 주가가 여전히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 급등이 없기 때문에 눈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올해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 수주 32억 달러를 채우면서 수주 잔고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의 경우 최근 차트를 보면 상한가가 나올 정도로 급등을 보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확대를 발판으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 중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LS 일렉트로닉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 관련주, 배전 관련주들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요. 동국제강의 경우 최근 인적 분할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인적 분할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서 비교할 실적은 없지만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보였는데 영업이익이 약 12%에 이르는 등 아주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이제 고공행진을 보이는 삼성중공업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도 있지만 동국제강처럼 바닥권에서 또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또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줌에도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데, 자, 김 대표님께서 관련한 부분 종목 언급해 주셨고요. 허 대표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신 로봇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좀 향후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좀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연초에 삼성전자가 1인 1로봇 시대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분 확대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2월부터 이제 3월까지 이제 신고가 랠리를 줬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코스닥이 900에서 800선 조정 구간에서 이제 같은 가격 조정을 이제 동반 줬었는데 이제 그 후에 2차 전지에 대비 다시 좀 못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에서의 수급 쏠림이 일부적으로 이제 좀 둔화가 되고 좀 풀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 다시 정고점 수준까지 이제 좀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도 이제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약 67% 증가한 234억 원을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228% 증가한 50억 원을 이제 기록할 전망입니다. 실적도 향후 받쳐주는 그리고 또 모멘텀도 형성되어 있는 또 기술적으로도 가장 탄력성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주 1차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13만 원에서 12만 원 선에서의 이제 지지력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실적 성장 측면에서 허영남 대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아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 로드를 제시하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